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 이제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이제 풍성한 설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달 뭐 용돈 30만 원을 받는 가장에 대한 어떤 결혼하고 나서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한 달 용돈 30만 원을 받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2030 남성들의 선택은 흔히 말하듯 이기적이거나 책임 회피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낳기까지 굉장히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이제 계산이 끝난 결과에 가깝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뭐 현상을 두고 뭐 요즘 남자들은 책임감이 없다, 결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댄다, 개인주의가 지나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세대의 남성들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보면 감정적인 도피보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한 판단이라는 점이 훨씬 선명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떤 윗세대 분들의 어떤 이제 가장들의 현실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해도 뭐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인정을 받기보다는 다른 집과 비교를 당하면서 평생 가장이면서 ATM기로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이제 병에 들어서 이렇게 좀 병원에 신세를 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너무 좀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머릿속의 계산은 단순한데 결혼이 곧 경제적인 책임의 급증을 의미하고 출산은 그 책임이 되돌릴 수 없이 고정된다는 뜻이고, 그 대가로 돌아오는 거가 한 달에 용돈 30만 원, 뭐 사실상 상실된 선택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0만 원이라는 액수가 아니라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인데, 이게 내가 번 돈에 대한 뭔가 내가 쓸 수 있는 통제권이 더 이상 나에게 없다는 신호인 것 같고, 노동의 대가가 나 자신의 삶으로 결코 환원되지 않는다는 체감입니다. 물론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한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에서 받는 어떤 뿌듯함이나 이제 뭐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 이런 기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절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어떻게 보면 제한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감각이죠. 사회에서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철이 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가장의 어떤 이 희생적인 부분을 이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걸 철이 들었다고 또 얘기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스라이팅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겉으로 가장이지만 삶의 주체는 아니라는 느낌과, 이게 바로 2030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핵심입니다. 이분들이 회피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책임만 져야 되는, 내가 이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남자들의 어떤 삶인데, 더 나아가서 이 판단은 결혼과 출산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변한 시대적인 배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과거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통과 의례였었고, 안정된 삶으로 진입하는 단계였고, 분명히 희생은 있었지만 그와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다르죠. 맞벌이가 기본 전제가 되었음에도 경제적 부담이 줄지 않고요. 뜨한 집값은 주거 안정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혼 비용과 리스크는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출산 역시 마찬가지인데 양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교육 경쟁은 일상이 됐고, 아이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무한히 확장됩니다. 이 환경에서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힘들어도 결국 남는 선택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인생의 하방이 크게 열리는 선택으로 인식이 되고요. 2030 남성들이 이 리스크를 본능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회피합니다. 특히 한 달에 용돈 30만 원이라는 그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한 40대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일하시는 남자분들을 보면 그런 표현이 단순한 경제적인 빈곤을 넘어서 어떤 남성성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담배 한 갑 태우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기가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돈이죠. 또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기념일마다 아내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이게 무슨 삶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소비 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하루 대부분을 일하는데 정작 자신은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없고, 보호자나 동반자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처럼 기능하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큰 문제는 이 상태가 비가역적이라는 건데, 결혼은 책임을 고정시켰고 출산은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차라리 혼자 살며 가난한 편이 낫고, 적어도 그 가난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 삶의 통제권만큼은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회피도 아니고 미성숙함도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고요. 이 세대 남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책임은 무한하지만 권한은 제한되는 삶에 대한 거부감이고, 그 거부 또한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기에는 시대가 만들어낸 합리적인 어떤 계산의 결과입니다. 이 선택을 두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시선은 현실의 조건을 지나치게 단순한 평가에 가깝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겠다는 판단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결정이 아니죠. 현재 주어진 환경을 냉정하게 읽은 결과라고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내가 능력이 돼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경제적으로 능력치가 뛰어나다면 이런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이런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지 않은 2030 세대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전 세대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는데, 뭐 소득은 쉽게 늘지 않죠. 주거비나 생활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한 번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부담으로 고정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거는 이제 윗세대들이 그냥 희생하라고 막연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장기간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스스로 떠안는 행위가 된다면 이걸 선택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회피하는 판단을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거가 마치 위험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피하는 사람에게 무모하지 않다고 그냥 해보라고 안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현실 인식이란 감정이나 이상이 아니라 조건과 결과를 함께 보는 능력입니다. 지금의 남성들은 바로 그 계산을 하고 있을 뿐이고요. 특히 이 선택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이분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무책임하게 떠안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능력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키웠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무책임일 수 있다는 점을 이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사랑만으로 버틸 수 없는 현실과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용과 리스크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회피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 자각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 판단에는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담겨있죠. 최소한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요, 통제권조차 잃은 채 책임만 남는 삶보다는 규모는 그냥 작아도 스스로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삶을 택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개인주의의 과잉이라기보다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에서 합리적으로 살아남으려는 대응에 가깝습니다. 결국에 이런 선택은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그렇게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순 없죠. 오히려 지금의 환경에서 결혼과 출산을 무조건 선택해야 한다는 관성이야말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차가워 보일 수는 있어도 가볍거나 무책임한 선택은 아니고요. 이게 현재의 조건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뭐 그렇게 살아가는 한국의 멋진 가장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결혼 후에 매달 30만 원의 용돈, 그거보다 적은 용돈을 손에 쥔 채 살아가는 남편이자 아버지는 겉으로는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단단해 보이는 얼굴 뒤에는 늘 숨죽인 피로와 답답함이 숨어있을 게 분명합니다. 하루하루를 가족을 위해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의 욕구는 점점 희미해지고 마음 한켠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무력감이 쌓여가죠. 주변에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고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희생 속에서 자존감은 흔들리고 웃음 속에서 씁쓸한 우울이 묻어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짐을 혼자 짊어진 채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은 금전적인 한계와 필요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사회와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고 인간으로서 감정을 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에 그 희생은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고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도 마음의 거리를 남길 수 있겠죠. 물론 이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게 그것에 의미를 두고 굉장히 나날이 좋은 삶들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뭐 집에 가면 예쁜 자녀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이런 귀한 결과에 대해 뿌듯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감당할 만한 삶을 내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짙게 생각을 찌르고 자문할 것이고, 결국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새벽에 뭐 대리를 뛰거나 주말에 알바를 하거나 하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말로는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결국 몸이 점점 갈리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누가 이런 선택을 강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나약해서 안 된다 이런 말은 참 무책임한 말은 틀림없습니다. 결국에 누군가의 부모도 자식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진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결혼을 해서 한 달 용돈 3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